지금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크게는 마이너스 40%까지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기서 조금 더 하락이 나오더라도 곧 조정을 끝내고 강하게 반등하는 그림을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단 이번에 비트가 반등하면서 알트코인들이 반등이 나오려면 비트코인 달러 차트 기준 95,500달러를 절대 깨서는 안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딱 하나, 비트코인이 반등할 수 있는 관점, 그리고 알트코인 현재 진행 중인 사항들, 새로 진입한다면 어떤 캔들을 보고 어디서 타점을 잡아야 할지까지 전부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관점 공유방 링크 달아드렸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내용보다 관점을 보다 더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브리핑 받아보시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나가셔도 되니까 부담없이 들어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부터 먼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12월 6일에 나왔던 저점 자리인 95,500달러를 기준으로 반등하는 관점으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11월 5일부터 올라온 지금의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12월 6일에 나왔던 저점 자리인 95,500달러에서 끝났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보게 되면, 자, 저는 비트코인이 10월 11일부터 올라왔던 지금의 차트에서, 자, 첫 번째 채널을 그리고 첫 번째 채널의 상단부를 돌파하면서 2차 상승이 출발되었고, 2차 상승의 저점을 잇고 그 저점을 복사해서 상단에 이었을 때 하나의 새로운 상승 채널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상승 채널의 하단부를 뚫고 내려오면서 4파동에 조정이 출현되었고, 4파동이 종료되면 마지막에 5파동이 시작되고 마지막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하는 그림이 나올 텐데, 저는 그 4파동의 종점 자리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2월 6일에 나왔던 95,500달러에서 이런 식으로 플랫한 조정이 마무리되고 현재 구간에서 다시 또 이 5파동이 시작되는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95,500달러가 4파동에서 조정이 끝나고 다시 또 새로운 상승이 시작되는 구간이라면 현재 이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지를 두 번째로 판단해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파동에서의 추세는, 자,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에서 나왔던 2, 4 추세선을 긋고, 그리고 그 추세선을 하방으로 이탈하는 구간에서 새로운 조정이 출현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자, 현재 구간에서 2, 4 추세선을 긋게 되면, 자, 이렇게 하단 추세선을 긋고, 자, 어제 나온 저점에서도 지금의 이 하단 추세를 딛고 약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추세 라인을 깨고 내려오더라도 95,500달러만 깨지 않는다면 재차 이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고점을 높이는 상승 역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 5파동에서 많이 나오는 차트 패턴이, 자, 이런 식으로 다이아고날 패턴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다이아고날 패턴은, 자, 이런 식으로 2, 4 추세선을 침범하면서 나오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만약 마지막에 올라오는 지금의 이 5파동, 마지막 상승의 그림이 지금처럼 다이아고날과 같은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 알트코인들이 정말 크게 오르기 때문에 현재는 저도 95,500달러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알트코인 신규 진입을 좀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알트코인 브리핑으로 바로 넘어오면 저는 현재 차트는 딱 두 가지 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랑 피르마 체인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최근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일본 캔들에서 터졌던 그 거래량 기준으로 가장 많이 터졌던, 양봉에서 터졌던 그 거래량의 시가 자리를 아직 깨지 않은 코인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마지막에 터졌던 이 양봉의 시가 자리를 깬 코인이 두 번째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둘 다 제 관심 코인에 있는 코인입니다.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차트 분석과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이해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업비트 그리고 알트코인의 상승은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상승물이 나와줍니다. 그리고 그 거래량이 터졌던 거래량 캔들의 시가 자리를 절대 깨지 않고 반등물이 나와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 그 캔들을 기준으로 매수를 잡지만, 일반적으로 그 대량 거래량이 터진 시가 자리를 하방으로 깨고 내려온다면 그 구간에서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코인들의 매수 타점 구간과 차트적인 분석이 동일하게 들어가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도지코인 과거 차트 2023년도 8월 달의 차트를 보게 되면 당시에도 저점을 계속 올리면서 거래량 역시도 점점 고점을 높이면서 거래량을 높이면서 상승분이 나와주었습니다. 당시 저점부터 나왔던 이 반등분이 플러스 40%. 결국 마지막에 터졌던 이 대량 거래량 캔들의 시가 자리를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시가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하고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던 그 중요 지지 라인은 이탈했을 때는 반대로 강한 저항 자리가 됩니다. 결국 여기서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그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왔다는 건 현재 구간에서 기간 조정으로 조정이 나올지 혹은 가격 조정으로 가격을 빼고 나올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처럼 거래량이 터뜨렸던 이 자리를 이탈했던 자리에서는 이 구간은 우리가 앞으로는 버리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여나 과거 시바이누처럼 마지막에 터졌던 이 거래량 시가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오면서 그 조정의 크기가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영상 초반에 지금 피르마 체인처럼 마지막에 터졌던 이 거래량 시가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했던 이 코인을 관심 종목에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도지코인을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터졌던 이 거래량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오면서 강하게 저항받고 조정이 길어졌지만, 결국 그 거래량 시가 자리를 다시 돌파해서 지지받게 된다면, 자, 돌파하고 다시 지지받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여기서 우리가 매수 구간을 가져갈 수 있고, 지금처럼 장이 좋다고 한다면 거래량이 터졌던 그 시가 자리를 기준으로 하방으로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지금은 좀 더 길게 그 상승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순환매가 빨리 돌고 장이 빠르게 도는 구간에서는, 자, 최근에 폴카닷도 마지막에 11월 24일에 해당 캔들에서 거래량을 강하게 터뜨리고 그 캔들 시가 밑으로 빠지면서 조정이 수련되었지만, 결국 이 자리를 빠르게 말아올리고 다시 지지까지 받아주면서 해당 거래량 시가 자리를 기준으로 고점까지, 자, 이때가 최대 40%까지 반등분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피르마 체인처럼 마지막에 거래량을 강하게 터트린 자리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저는 그 구간을 양봉으로 만드는 구간에서 신규 진입을 고려 중에 있고, 특히나 그런 코인들 중에서 제가 좀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코인이 중국 코인입니다. 중국 코인은 대부분 이번에 계엄빔이 나왔을 당시 12월 3일에 났던 캔들에서 대부분 일본 캔들에서 대량 거래량을 터뜨리고 그 캔들을 기준으로 윗꼬리가 짧은 장대 양봉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사실상 지금처럼 윗꼬리가 짧다라는 게 사실 매도보다는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던 봉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현재 구간에서 차트적인 부분만 본다면 결국 그 장대 양봉 캔들의 시가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는 캔들이 나왔는데, 과거 폴카닷과 동일하게 이 구간을 다시 빠르게 말아올리면서 양봉을 띄우는 구간이 나온다면 저는 신규 진입에서는 필수로 매수를 담아봐야 하는 코인 중 하나로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ENS입니다. ENS는 양봉을 띄웠던 마지막 거래량의 시가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지 않은 코인입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도지코인 설명드리면서 뭐라 말씀드렸죠? 상승분이 나와준다면, 이 거래량이 상승으로 올리기 위한 거래량이었다면 그 거래량의 시가 자리는 절대 깨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과거 대상승장에서 나왔었던 퀀텀 코인도 보게 되면 퀀텀 코인도 저점부터 고점까지 플러스 330%, 거의 3배가량 상승분이 나와주고 단기 고점부터 저점까지 당시 이 마이너스가 50%가량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동일하게 마지막에 터졌던 이 거래량의 시가 자리를 하방으로 깨지 않고 지키면서 추가적인 반등분이 나와주었는데, 자, 현재 ENS도 보게 되면 마지막에 터졌던 그 거래량의 시가 자리를 하방으로 깨지 않고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코인들은 우선적으로 선행하면서 이 차트 기준을 만들고 고점을 돌파하는 캔들이 먼저 나와줘야 그 선행하는 차트를 뒤따라서 이런 ENS 같은 코인들이 따라 붙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 저는 그 대표적인 코인이 현재 차트 기준에서는 온도 파이낸스로 보고 있습니다. 온도 파이낸스도 동일하게 계엄빔이 터졌던 그 캔들을 기준으로 일본 캔들에서 대량 거래량을 터뜨렸고 그 캔들의 시가 자리를 현재 하방으로 깨지 않고 반등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이너스 7%까지 눌림이 나오곤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캔들의 시가 자리를 기준으로 반등하는 차트를 만들고 있고, 우선적으로 온도 파이낸스 같은 코인들이 고점 자리를 넘겨주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과거 퀀텀처럼, 자, 거래량 시가 자리를 지켜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최고점 자리를 돌파하고 지지받아주는 게 두 번째. 자, 이런 차트의 모양을 보여주게 된다면 현재 ENS 말고도 전체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 거래량 시가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코인들. 자, 이런 차트에서도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상승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장세를 보면 비트코인이 크게 빠지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좀 알트코인들이 비교적 크게 눌림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알트코인들이 크게 빠진 상황에서 사실 여기서 숏을 치기보단 공통적으로 정말 이 하락이 하락의 시작이고 이 반등이 하락을 위한 단기 반등일지라도 저는 충분히 지금은 단기 반등으로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조금 더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일부 단기 매매를 좀 진행해서 일부 손절이 좀 나왔는데 저는 앞으로도 지금 구간에서는 숏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어디서 좀 지지를 받고 그 차트를 만들고 단기 반등을 좀 만들 수 있을지. 사실 지금 이 가격적으로는 조정분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반등이 시작되고 고점을 높인다라고 하면은 정말 크게도 반등분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고점에서 자 이런 식으로 다이아고널 패턴을 정말 만들어만 준다면 정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 손실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여나 수익일지라도 최근에 봤던 그 수익보다 그 수익분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시장을 보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이 정말 상승장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고점이 한 번 더 남았다면 지금 구간에선 무리하게 막 사고 팔고 해서 그 수익을 사실 극대화시키기는 어려운 구간에 있다라고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혹여나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신규로 잡을 수 있는 이런 타점들, 이런 자리들은 충분히 많이 열려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자료로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기준 잡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에 제 관점 공유방도 들어오셔서 브리핑 받아보시면 도움 많이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